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신명리 강의를 하면서 중국의 12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도중 아무래도 그 전에 이 강의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아서 한번 순서를 바꿔봤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중국 사주 명리학의 12동물 12간지는 일종의 시간적인 개념의 한 사이클을 12개로 나눈 겁니다. 하루를 오전 오후 12시 12시로 나누고요. 1년을 각각 한 달에 30일씩해서 12달로 나눈 겁니다. 모든 건 시간적인 사이클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12간지 12동물의 사이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년, 월, 일, 시 외에 더 큰 사이클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그건 12로 나누냐고요? 나누면 나눌 수 있는데 비효율적이죠. 왜 비효율적으로 될 수 되는지 한번 천천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태양력, 우리가 현대인이 쓰고 있는 우리 동양에서는 양력이라고 하죠. 태양력은 기본적으로 마야 달력에서 다 정보를 얻어내서 만든 달력입니다. 달을 기준으로 한 원력으로 달력이 아니라 태양을 기준으로 한 양력, 태양력 달력입니다. 좀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나요? 하여튼 일단 태양력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태양력의 근본이 되는 마야 달력에 대해서 한번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야 달력의 신비로움에 대해서는 다 한 번씩은 들어보고 다큐멘터리나 영화를 통해서도 많이 접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현대인들은 그 마야 달력의 원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동양에서도 그 마야 달력과 비슷한 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달력을 만드는 사람이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많이 틀리게 보이지만 그 근본은 같습니다. 먼저 마야 달력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답부터 하나 더 내놓고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마야 달력은 다들 알다시피 지구는 1년이 365일입니다. 근데 마야는 1년이 260일로 되어 있습니다. 마야에서는 그런 말 하더군요. 예전에 어떤 분 말로는. 그럼 260일 외에 나머지 360일에서 약 100일 이상 정도의 갭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신이 내린 선물로서 그날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날이라고 그렇게 마야인들은 믿었다고 합니다. 근데 근본적인 원리는 그게 아니고요. 마야 달력을 만든 사람이 마야 달력이 이게 몇천 년 주기, 이게 몇만 년 주기까지 이게 다 나오는데 일단 마야 달력은 답부터 말하지만 이거 지구 행성에서 만들어진 달력은 아닙니다. 왜냐고요? 지구 행성에서 만들어지면 당연히 365일을 1년으로 해서 나눠야 합니다. 기본적인 상식이죠. 근데 260일로 나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행성이 태양을 도는 공전 주기와
자전주기 계산이 260일에 맞는 행성에서 만들어진 달력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한번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알아내셔서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한번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구는 아까 말씀했지 365일 뛰지만 260일에 1년으로 합니다. 마치 이게 톱니바퀴와도 같죠. 톱니바퀴의 원리가 어떻게 되나요? 네, 똑같이 맞물려 가면서 그게 돌아가죠. 그런데 재밌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 톱니바퀴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아주 원리와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시간이란 개념은 톱니바퀴 개념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자, 여러분들은 예전 아날로그 바늘 시계를 안에를 보잖아요. 그럼 모두 다 톱니바퀴 모양으로 철저하게 다 계산되어 있습니다. 네, 시간 사이클을 톱니바퀴로 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요즘 디지털화가 너무 잘 돼가지고 컴퓨터가 알아서 하지만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도는 주기에 따라서 그 톱니바퀴의 공식이 생기고요. 이 태양이 또 다른 큰 태양을 돌 때 그에 따른 톱니바퀴 공식이 또 하나 생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을 제1항성계라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이거는 만들었습니다. 기존 누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을 이해하기 쉽게 해서 우린 태양을 항성이라고도 말합니다. 지구 같은 이런 것들을 행성, 그리고 달 같은 걸 위성. 자, 그러면 우리는 태양을 제1항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태양이 또 다른 더 질량이 큰 태양 주위를 또 돕니다. 마치 지구가 태양을 돌듯이요. 이 항성 태양이 도는 그 더 큰 태양을 저는 제2항성이라고 저는 이름 붙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제2항성 또한 더 큰 태양을 주기로 해서 또 톱니바퀴 공식을 따라서 이게 돌아갑니다. 네, 제가 만든 제3항성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또 뒤에 있냐고? 지구 같은 경우에는 또 뒤에 더 큰 게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러면 어디가 그럼 제일 마지막은 있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은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은하계의 중심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진이나 이런 거로 현재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은하계 모양이 있는데 좀 약간 비슷하긴 하지만 좀 많이 틀립니다. 왜냐고요? 정확히 따지자면 우리 지구는 은하계 안에 있는 행성이 아니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양계를 보려면 태양계 안에 있을 때는 태양계 안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태양계 밖에서 멀리서 내다봐야 태양이 보이고 그 주위를 도는 행성과 위성들이 그게 사이클이 보입니다. 태양계 안에서는 그게 안 보입니다. 자, 우리가 요즘 공해로 해서 하늘이 안 보이는데 이게 오염이 돼가지고 하늘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하늘을 저 어렸을 때만 봐도 하늘이 마치 은하수가 이게 쭉 펼쳐지는 모양이 보여요. 그러면
은하계 안에 있으면 그 은하수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은하계 밖에 있기 때문에 그 은하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우리는 은하계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은하계 안에 또한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네, 그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면 이제 또 이 본 강의와 너무 멀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딱 끊겠습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우리 지구는 태양을 돌고 그 태양 동안 더 큰 태양을 주위를 돌고 그 태양 또한 더 큰 태양을 주위를 또 돌고 그 태양 또한 더 큰 태양 주위를 돕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게 사이클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여기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사이클과 이게 마치 뭐하냐면 우리의 현대인들이 쓰고 있는 시간의 개념인 분, 분 그리고 아니구나. 제일 낮은 게 초죠. 할 때 1초, 2초, 3초 이게 초잖아요. 이 초가 60개가 모이면 우리는 1분이라는 한 사이클 됩니다. 마치 톱니바퀴와 같죠? 60개 1초, 2초, 3초, 60초가 돌면 1분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1분이 60번을 한번 반복을 하면 1시간이 됩니다. 그 1시간이 24번을 반복해서 돌면 그게 하루가 됩니다. 그 하루가 365번을 반복을 하면 돌면 그게 1년이 됩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게 초의 60이라는 사이클이 하나가 되면 1분이 됩니다. 그러면 그 1분이 60 사이클이 한 번이 돌아가면 그쪽이 60번을 반복을 하면 한 사이클인 한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한 시간을 24번이 돌아가면 하루라는 한 사이클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365번을 돌아가면 1년이라는 사이클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쯤 되면 그 다음 사이클이 있겠죠, 당연히요. 자, 우리는 하루살이가 내일이라는 개념을 모릅니다. 왜? 오늘밖에 못 살기 때문에. 예전에 이런 얘기 했었다고 하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하루 종일 재밌게 놀았어요. 그런데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하루살이야 우리 내일 만나서 다시 놀자 하고 메뚜기가 말했대요.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이러는 거예요. 내일이 뭔데? 왜? 하루는 내일까지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일이 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이 바보야. 해가 뜨고 한번 지면 그 다시 뜨면 그게 내일이야.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 난 그런 거 못 봤어. 이제 하루살이가 이래요. 하여튼 내일 봐 했는데 다음날 메뚜기가 하루살이를 찾아갔는데 하루살이는 죽었습니다. 네, 내일이란 걸 모릅니다. 왜? 하루밖에 못 살기 때문에. 메뚜기는 그렇게 하다가 다른 친구를 찾았습니다. 네, 개구리입니다. 개구리와 메뚜기하고 또 신나게 놀았습니다. 맨날 며칠 놀다가 이제 단풍이 떨어지고 이제 슬슬 추워집니다. 그러더니 개구리가 말합니다. 메뚜기야, 이제 조금만 더 겨울이면 겨울잠 자야 돼. 그럼 우리 내년 봄에 해보자. 그러니까 메뚜기가 말을 합니다. 내년이 뭐야? 그러니까 개구리가 내년 몰라? 겨울 지나면 이제 봄이 오면 그게 내년이야.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게 한 1년이야. 그러니까 메뚜기가 나 몰라 그런 거. 뭐 그런 게 어딨어 세상에. 너 바보 아니야? 그런 거 없으니까. 야, 개구리가 그럽니다. 야, 이 바보야. 이게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1년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돌아가 이 멍청아 하니까 그렇게 일단 헤어지고 겨울이 지나고 봄에 대해서 개구리가 메뚜기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메뚜기는 1년밖에 못 살기 때문에 겨울을 못 넘기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 내년이라는 걸 이해를 못하고 죽습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굉장히 틀에 박힌 일정한 하루살이와 같이 아주 짧은 시야의 시간만 우리는 살아왔고 관찰했고 역사의 기록이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루라는 역사의 하루살이의 하루라는 그 내일을 구경을 못했습니다. 분명히 지구가 현대 과학자들은 지구가 45억 년 됐다고 합니다. 네. 근데 45억 년 도는 동안 이게 주기가 겁나게 돌았겠죠, 당연히요. 그러면 그에 따른 주기의 변화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너무 길어지면 또 본질의 색이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딱 끊겠습니다. 마치 이와 같이 모든 건 다 사이클이 있습니다. 초, 분, 시, 하루, 1년. 그러면 그 1년 위에 또 다른 뭔가 사이클이 당연히 있기 바랍니다. 그게 마야 달력에 참 잘 나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마야 달력은 지구에서 만들어진 달력이 아닙니다. 그걸 감안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거를 처음에 좀 연구를 하려다가 이거 좀 헷갈려가지고 이게 딱 봐도 톱니바퀴 주기율표입니다. 이게 가운데부터 돌아가네. 가운데부터 뭐가 딱 돌아가면 위에 게 한 사이클 되면 위에 게 하나 딱 돌아가고 또 그게 한 사이클 되면 위에 게 하나 사이클이 돌아가는 형식의 톱니바퀴 형태입니다. 그럼 왜 톱니바퀴를 하면 그 당시에는 기술이 톱니바퀴 모양 기술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여기 이 시대는 안 됐기 때문에 마야에서는 이렇게 이미지화로 이렇게 만드는 듯 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스페인 사람들이 마야에 갔을 때 마야 사람들은 이제 막 청동기가 이제 꽃을 피울 때였어요. 보통 청동기가 꽃을 피우면 정복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제국이라는 개념이 이게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톱니바퀴를 만들어서 이제 막 청동기가 시작했는데 톱니바퀴를 좀 만들기가 좀 그렇겠죠. 네, 그 당시에 이 마야 달력을 만든 사람은 영적으로 그걸 알고 있었지만 그 당시 문화권에서는 그걸 갖다가 이제 기술적으로 발현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게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이게 굉장히 이게 발달이 했는데 하드웨어적인 게 그 소프트웨어적인 걸 받쳐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록을 이런 식으로 달력을 다 만든 듯합니다. 만약 기술이 발달했으면 지금 우리가 현대인 이렇게 쓰듯이 최소한 톱니바퀴 형식으로 사이클 계산기를 만들었을 겁니다. 달력 계산기를. 보통 마야 달력을 우리는 이게 2012년 몇 월 달로 해가지고 끝난다고 합니다. 2012년. 그러면 그날은 지구가 멸망한다는 소리도 있고 뭣도 있고 그럽니다. 현재 우리가 서기 관점으로 봤을 때 2012년도. 근데 참고적으로 저희는 2020년 이미 8년을 지났는데 아직 지구가 멸망은 아직 안 됐네요. 근데 그런 예언이 내려오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때쯤 되면 문명이 극도로 발달을 하고 그 문명에 의해서 이게 인류가 멸망을 해요. 정확히 따지자면 문명에 의해서는 게 아니라 인류의 의식 수준이 그 문명을 컨트롤할 만한 의식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망해요. 여러 영화 같은 데도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핵을 갖다가 침팬지나 원숭이한테 그 핵미사일 버튼을 줬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기분 나쁘면 그냥 쏴버릴 거예요. 왜? 의식 수준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럼 그 낮은 그 동물들한테 해주면 이게 바로 그냥 핵을 막 쏘면 당연히 인류 모든 생명체들이 다 멸종을 하겠죠. 근데 현재 인간은 아직까지는 그 핵에 대한 그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의식 수준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멸망하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이제 막 저기 돌도끼로 막 저기 전쟁을 하던 저기 그 시대인데 돌도끼 가지고는 지구가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핵 정도는 나와야 지구가 멸망을 하죠. 전쟁을 하면. 마치 이와 같습니다. 그럼 그때쯤 되면 다 멸망돼? 아니요. 그 이전에 대부분 다 멸망을 합니다. 이번 지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버텼습니다. 그래서 마야 달력 2012년도에서 모든 게 저기 그 전에 그래 다 멸망한다. 터미네이터 영화 같은 뭐 1900 몇십 년도 2000년도도 되기 전에 멸망한다고 하는데 멀쩡하잖아요. 다들 시기적으로 그때 많이 멸망을 해요. 보통 지구 시간으로 따자면 2차 대전 때 대부분 멸망을 해요. 우리가 1945년, 43년도, 40년대 2차 대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때쯤 되면 보통 저기 문명이 이게 막을 내려요. 왜냐면 이제 뭐 말다시피 그 저기 미국이 일본에다가 저기 핵 2발 떨어뜨렸잖아요. 그럼 핵 2발만 떨어뜨릴까요? 겁나게 떨어뜨려요. 상대방 적국을 증오하면 핵을 한 1000개, 100개도 그냥 떨어뜨리죠. 가지고 있으면. 참고로 그쪽으로 우리 지구에 지금 있는 핵을 한 1%만 터뜨려도 우리 인류는 멸망합니다. 그게 몇 개라겠죠?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데 공식적인 것만 저기고 비공식적인 것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중에 1%만 터져도 이번 인류는 그냥 바로 그냥 폭망합니다. 그냥. 이제 뭐하다가 또 옆으로 샜습니다. 네. 왜 이 얘기를 했냐면 그 인류가 극도로 발달할 때가 2012년도예요. 우리 서기 마야 달력에서 그 약 5천 몇백 년인가 그게 대략 약 5천 년이 좀 넘어요. 그 5천 년을 주기로 해요. 5천 년을 주기로 해서 멸망을 해요. 그래서 이 마야 달력이 끝나는 시점에 인류가 멸망한다. 왜냐면 항상 그때쯤엔 거의 99.99%는 다 저기 문명이 다 멸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언이 당연히 거의 들어맞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현대 지금 우리 지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 예언이 빗나갔죠? 빗나간 게 아닌가? 아직도 시간이 있으니까 멸망할 시간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빗나간 게 또 아닐 수도 있겠군요. 시간은 아직 남아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원점으로 들어가서 마야 달력은 약 5,000년이 넘는 것만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어차피 문명이 멸망할 거기 때문에 마야 달력을 만든 사람 그거 안 겁니다. 이때가 되면 온 문명과 인류가 다 멸망할 걸 알기 때문에 그 수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이거 쓸 것도 없는데, 쓸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딱 거기서 모든 걸 2012년도로 해서 이게 딱 주기로서 끝난 겁니다. 2012년 주기로 끝나는 게 우리 동양 쪽에도 좀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도파 쪽에서 이게 좀 내려오는 거 있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하는 걸 좀 많이 봤는데 일단 그거는 제껴두고요. 마야 달력이 지구에서 최고 이게 만들어진 달력 중에서 거의 제일 잘 만들어진 달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마야 달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1년이라는 주기가 지구가 태양을 도는 1년이라는 주기가 있으면 그 또 다른 태양을 도는 그 주기가 있는데 그게 5,000년인가요? 5,000년 약 5,000년인가요? 아닙니다. 근데 마야 달력은 5,000년이잖아요. 네, 아닙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달력을 앞에 이미지를 한번 잘 봐주시기 합니다. 제가 급조해서 만든 달력입니다. 달력이라는 건 좀 그런가? 제가 급조해서 만든 이게 태양력입니다. 이게 뭐냐고, 이거 동그라미 쳐놓고 위에는 빨간색 남성, 밑에는 파란색 여성, 그리고 우측의 중간쯤에 검은 선 긋고 우측에다는 약 5,000년,
좌측 계단은 2012년. 이 정도 제가 전에 강의를 했으면 이제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 이게 감이 빠르신 분들은 뭔지 다들 이게 딱 한눈에 그냥 이게 이해가 되시는 분들이 지금 생기실 거라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의 문명은 약 1만 년을 주기로 해, 우리의 태양은 더 큰 태양을 도는 주기가 약 1만 년이 조금 넘습니다. 만 년. 1만 년이 약간 넘습니다. 그래서 사이클이 딱 반절 돈 게 약 5천 년이 넘습니다. 마야 달력은 한 사이클을 동그랗게 그걸 다둔 게 아니고요. 우리 태양이 더 제2 항성계를 한 바퀴 도는 데를 그걸 갖다가 이게 5천 년으로 이게 적은 게 아니라 이게 딱 반절만 얘네들은 이거를 갖다가 알아낸 거예요. 만약에 이게 10,000년 넘는 주기였으면 10,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아마 마야 달력을 만들었을 겁니다. 얘네들은 딱 반주기인 약 5,000년만 얘네들은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재 태양이 더 제2 항성계를 도는데 한 주기가 약 1만 년이 넘습니다. 그 1만 년 중에서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여성 쪽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2012년 이전에는 남성들의 의식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지배를 합니다. 이 태양계를, 지구뿐만 아니라. 그리고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넘으면 여성들이 의식 수준이 조금씩 이제 올라갑니다. 시간이 가면. 그 어느 순간에 그게 발현을 하고 이게 이제 다시 남성 쪽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게 마치 음양과 같죠? 마치 남성을 양으로 보면 남성을 파란색으로 비유를 하는데, 남성이 일단 양은 불을 상징하니까 빨간색으로 해서 일단 위로 남성이 극으로 다는데, 이게 이 남성이 지배하는 이 의식이 높아서 지배하는 시기가 약 5,000년이고요. 여성이 지배하는 의식 수준이 높아서 지배하는 시기가 약 5,000년입니다. 그래서 총 한 바퀴 사이클을 도는 게 약 1만 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요즘 잘 보시면 2012년을 전후로 해서 이제 예전에는 여성들이 아무 힘이 없고 그냥 남성들한테 이게 남성들 거의 소유물에 가까운 취급을 많이 받았죠, 여성들이. 그런데 이제 2012년 되면서 여성들의 이제 약간 기운이 좀 살면서 2012년 넘어가면서 여성들 이제 우먼 파워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남성보다 여성이 더 사위나 모든 지도자로서, 모든 의식 수준이 높게 되면 지도자로서 자리를 앉게 됩니다. 네, 이거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이거를 남자들이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자연의 이 사이클 섭리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성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성들이 세상을 이게 태양계를 지배를 하는 시기가 옵니다. 이게 이제 조금씩 이제 가속화가 조금씩 이제 붙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보시면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예전에 가까운 조선 몇백 년 전 조선 시대만 해도 남존여비, 남자는 아주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 이런 식으로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좀 이게 아주 하대 취급을 받던 시기를 우리는 겪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대는 흘러가고 이제 여성이 지배하는 시대로 우리는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왜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냐고요? 마야 달리기 5000년을 한 주기로 본 이유는요, 문명이 다시 시작하고 문명이 다시 끝나는 주기가 5000년, 약 5000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야 달리기는 5000년으로 기록을 한 겁니다. 정확히 따지자면 1만 년이 약간 넘습니다. 그러면 보통 5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문명은 다 항상 멸망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모릅니다. 이 과도기적인 입장도 그렇지만 일단 문명이 잘 이 5000년이 되면 거의 이게 최대로 발현이 됩니다. 문명이 최고 이제 꽃을 피우게 돼요. 그럼 그 문명을 그 인류가 다룰 수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의 대부분 자본주의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자본주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착취를 많이 하게 돼요. 자본이 있는 사람이 자본을 얻는 사람을, 정보가 있는 사람이 정보를 얻는 사람을,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착취를 하게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게 되면 그에 따라는 사회적인 괴리 현상이 일어나고 불만도 피출되게 됩니다. 그러면 내전이나 전쟁으로 대부분 이어지게 됩니다. 폭동, 폭동도 먼저 일어나고요. 나중에 폭동이 일어나고 그게 전쟁으로 다 이제 발발이 되게 되거든요. 근데 옛날 뭐 돌도끼 시대 때 뭐 폭동이나 전쟁이 일어나봤자 뭐 개칭또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참 이제 이거 어떻게 보면 무기 체제가 이제 핵이에요. 핵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야기가 틀립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너 죽고 나 죽고예요, 그냥. 그래서 보통 이 정도 이렇게 문명이 문명이 극대로 발달하게 되면 거의 멸망합니다. 참고로 지구에서 지금 현재 우리 문명보다 더 극으로 더 발달한 시기가 굉장히 더 많았습니다. 어떻게 됐냐고요? 다 멸망했습니다. 그냥 5000년 주기로 지구 같은 게 5000년 주기, 화성도 있고 이렇게 금성도 있고 다 모든 별에 다 그 역사가 있어요. 근데 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클이 이게 약 지구 시간을 해서 약 5000년 주기로 이게 한 번씩 멸망을 합니다. 만약 멸망을 하지 않았으면 지구가 현재 태양계가 이 상태가 아니었을 거예요. 더 이제 이게 이걸 차원 점프라고 하거든요. 차원 도약. 이게 태양계 전체가 움직여요. 차원을 도약을 해버려요, 그냥. 그게 성공을 하면. 그 말은 지금 지구가 이런 상태다는 거는 계속 문명이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소리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태양계가 생성되면서 그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네, 문명이 극으로 발달하면 다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선도 쪽이나 도인 쪽에서는 그 문명의 시대를 막기 위해서 쇄국 정책을 도인들이 이걸 왕들한테 조언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옛날에 고려 시대나 통일신라 시대나 이런 삼국 시대나 그 전 시대에는 쇄국 정책을 쓰질 않았어요. 근데 쇄국 정책을 보통 이제 여기 우리가 언제 쓰냐면 조선에 들어와서 쇄국 정책을 써요. 옛날 예를 들면 고려 같은 경우에는 왕실에서 백제도 그렇고 고려도 그렇고 왕실에서 무역을 했어요. 왕실 왕족들이. 조선에서는 무역하는 사람들을 상인들을 천대시하잖아요. 그래서 상놈이라고 하잖아요. 상놈이라는 욕이 있잖아요. 상놈이 상인할 때 상자와 놈할 때 놈, 욕할 때 놈할 때 그거를 압축해서 상놈이라고 해요. 상놈의 새끼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조선에서는 상인을 천대시해요. 왜? 쇄국 정책을 펴야 하기 때문에. 근데 고려 시대는 고려 왕실
왕족들 왕실 사람들이 무역을 했어요 예전에는. 그럼 왜 조선에서는 왜 이게 저기 쇄국 정책을 피냐?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2012년을 디데이로 해서 약 저기 600년 전에 조선이 이제 들어서죠 대략. 그럼 600년 전에 그 당시 도인들도 그걸 알아요. 600년 후에 이제 저기 문명이 이제 극도로 발달하고 다 멸망할 게 뻔한 걸 니네까지 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방법은 하나예요. 그 문명화되는 시대를 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방법은 그게 이제 왕들이나 이제 영의정이나 이제 조정 재신들을 만나 이제 도인들이. 그리고 영의정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도인급 사람들 수준들이 영의정을 맡아요. 그 영의정이 우리가 할 때 영적인 사람을 영의정이에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게 삼의정이잖아요. 이게 세 명이 왕을 저기 주의를 이게 같이 이게 하면서 나라의 중대사 중요한 이들 대부분 이들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다 이거를 해요. 영의정 같은 경우는 거의 이거는 영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할 수 있거든요. 뭐 옛날 태계 유황도 그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알아요. 이거 이제 저기 앞으로 우리 조선이 사는데 지금 앞으로 한 500년 후에 우리 저기 조선이 멸망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문명 시대를 갖다가 거부를 하면 돼요. 그 문명을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쇄국 정책을 딱 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장영실의 공격이 많이 받아요. 장영실하고 또 옛날 누구냐? 정조 때 걔 누구죠? 그 정조 때 그 발명품 많이 만드는 얘도 공격을 많이 받아요. 왜냐면 그 도인들이 이게 저기 어떻게 보면 이게 비밀 첩보 조직이 있거든요. 얘들도 도인들이 양반. 그럼 얘네들을 그걸 못하게 막아요. 왜? 알아요. 얘네들도 나름대로 그 예언서가 있고 자기들 이렇게 돌을 닦다 보면 그 미래를 다 이게 딱 내다 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500년, 300년 후에 이게 지구가 멸망할 거 뻔해. 문명이 극대화되면. 그럼 어떻게 하냐? 도인들 입장에서는 그 문명을 거부를 해야 돼요. 문명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 과학기술을 바라지 말아야 돼. 그게 이제 핵폭탄 같은 게 나오면 이제 다 죽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들어온 기술 같은 걸 다 막아버리고 이런 저기 사람의 이게 저기 우리 6.25 같은 게는 사람의 이제 저기 이런 심성, 사람의 마음을 닦는 이게 학문이거든요. 기초적인 게 6.25도 사람의 그 덕에 대해서 이제 이런 걸 덕 이런 거 대해서거든요. 이해가 되시나?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걸 갖다가 천대시해요, 굉장히. 왜냐하면 그게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게 기술적인 걸 이걸 저기 발달시키면 나중에 이게 지구가 멸망할 게 뻔하니까. 그래서 그 도인들이 그걸 막기 위해서 쇄국 정책을 하고 이런 저기 장영실이나 이런 거 저기 뭐냐 그게 누구지? 하여튼 저기 정조 때 그런 걸 하는 걸 갖다가 반대를 해요. 특히 이제 저기 뭐냐 보수 쪽인 사람. 왜냐면 얘네들도 예언집이 있고 이제 예언집이 다 똑같이 들어봤거든. 자기가 예전에 막 저기 몇백 년 전에 저기 선인들이 써놓은 게 예언집 다 들어맞고 그러니까 그럼 앞으로 다 저기 몇백 년 다 들어맞았으면 저기 500년 후에 뭐 저기 지구가 멸망한다 하면 그것도 맞을 거잖아요. 그럼 방법은 하나예요. 문명화되는 걸 막아야 돼요. 그러면서 내 저기 의식 수준을 높이는 이제 그런 저기 그걸 이제 그쪽으로 이제 많이 그게 이제 의식 수준 높은 게 이제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시기 같은 경우는 유교가 이제 유교로 해서 이제 그거를 많이 적었는데 근데 별로 그게 도움이 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그 쇄국 정책을 펴요. 우리나라만 그랬냐? 아니에요. 일본도 그랬고요. 일본도 쇄국 정책을 하다가 나중에 우리나라의 뭐 병역량요 비슷하게 그 미국 그 양인 상성들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개항을 해요. 그 보통 이제 일본에 가서도 이제 도인들이 다 옛날에 이제 하거든요. 예언집 걔네들 다 있어요. 보면 예언집 같은 거 다 있고 이제 이거 도인들이 다 와서 이거 쇄국 정책을 하는데 앞으로 이제 그 외부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 그걸 막아야 한다고 다 해요. 이제 그걸 갖다가 일본은 어쩌면 강제적으로 이제 개항을 한 거죠.
그래서 일본을 먼저 개항을 한 거고, 이제 우리나라는 끝까지 버티다가 나중에 이제 일본이 들어와서 이제 강화 조약을 하면서 이제 개항을 해버린 거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원나라 때까지만 해도 이게 저기 무역이 활달하고 세계와 연결이 됐어요. 모든 문명 같은 거 다 받아들이고. 그러면 얘네들이 세국 정책을 언제부터냐? 명나라부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제 명나라가 이제 들어서는 시기가 명이 참고적으로 명교가 세운 저기 나라예요. 주원장이 세웠길, 주원장이 군 장군 출신으로 뭐 저기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세운 거로 알고 있는데, 주원장은 해적이에요. 장군이 아니라, 원나라 장군이 아니라 그 양쯔강에서 저기 그 염창이라고 소금 창고라고 하거든요. 염창 털어먹으면서 살던 해적 우두머리가 주원장이에요. 주원장이 이제 저기 명교 쪽으로 이제 저기 그 들어가면서 이제 저기 이제 명교가 이제 저기 그 나라를 세운 게 명나라예요. 그리고 그 황제가 이제 주원장이 된 거고요. 그래서 명나라 때부터 이제 원나라 때까지 하는데 우리는 전 세계하고 무역 같은 게 이게 문물이 많이 연결되고 그랬죠. 근데 명나라가 쓰면서부터 세국 정책을 써요. 왜냐면 이게 명교 얘네들도 도를 기본적으로 땄기 때문에 미래에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서기 2012년으로 해서 이제 멸망할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떠냐, 얘네들도 세국 정책을 우리 저기 한반도보다 먼저 해요. 우리는 조선시대 들어서부터 이제 세국 정책을 하는데 얘네들은 일찍부터 시작해요. 명 들어서자마자. 그때부터 세국 정책을 하고, 이제 명이 멸망하고 이제 청나라가 쓰잖아요. 근데 청나라도 세국 정책을 씁니다. 이제 잠깐 이제 개방을 했다가 저건 하는데, 나중에 이제 도인들이 얘기를 해주고 이제 하니까 황제나 이제 그 청나라 이제 저기 조정 대신들도 이게 보니까 이게 맞아, 이 사람들 말이, 도인들 말이. 이제 앞으로 이제 저기 몇백 년 후에 지구가 멸망하면 그거를 막는 방법은 문명화를 안 시키면 돼. 문명화를 안 시키면 돼. 그러면 과학기술 같은 거 발전을 안 시키면 돼. 그래서 서양 문물을 안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게 세국 정책을 펴요. 이게 다 이유가 있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의 저기 이런 거 저기 다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2012년에 그 지구 멸망을 해서, 멸망을 막는 건 방법은 하나라고 이제 다 도인들에게 문명을 막아야 돼. 근데 우리 문화권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인디안 쪽에 가면 인디안 쪽도 그런 게 좀 있어요. 얘네들도 인디언들이 보면 문명을 안 받아들여요. 잘 보면 이게 이제 무기 체제, 총 같은 건 받아들이긴 하는데, 인디안들이 굉장히 고집스럽게 저기 그 서양 그 저기 유럽 사람들이 들어왔는데도 그 사람들의 문명을 안 받아들여요. 왜냐면 그 문명을 받아들이는 건 악이라고 이게 지금. 거기도 아마 이게 기록이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이제 이게 주술사 같은 게 있거든요. 이제 거기 같은 게는 그 저기 인디언 같은 게는 얘네들도 다 예언집 같은 게 다 있어요. 뭐 이거 인디언이 무슨 예언집이 있어? 뭐 인디언 문자도 없는데. 문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문자는 아니고요. 인디안도 문자가 있어요. 인디안은 이제 끈으로 해서 하는 문자라고 해요. 그걸 녹군 문자라고 하거든요. 우리 동양에서는 예전에 이걸 많이 없었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몽골 지금 현재 보면 뭐 세로로 해가지고 뭐 글씨랑 같은 거 하나 지나가다가 점 하나 있고 글씨랑 같은 거 점 칠하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그게 원래 이구르 문자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류가 처음에 문자가 우리가 뭐 종이에다 쓰지를 않았어요. 그 전에 무슨 갈대잎 같은 거 엮어가지고 하고, 목판에다 새기기도 하고, 목판에다 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게 문자를 쓰기도 하는데, 거의 최초의 문자가 뭐냐면 녹군 문자예요. 일종의 기호예요. 모스 기호하고 생각하면 돼. 모스는 띡 그래가지고 거기 알파벳에 넣어가지고 다 해가지고 나중에 다 해석이 되잖아요. 마치 보면 위구르 문자나 몽골 문자가 보면 띠딕 하면서 선에 가다가 점이 하나씩 있어요. 모스부하고 똑같아요. 이게 녹군 문자거든요. 근데 예전에 우리 동양에서는 이제 이게 종이가 발달하면서 이제 녹군 문자가 없어지고, 이제 그 흔적이 이제 나중에 문자 강의를 하겠는데, 이제 그 위구르 문자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담고, 몽골 문자가 이제 위구르 문자를 갖다가 그대로 써가지고 이제 비슷해요, 문자가. 그럼 세로라면서 이게 선으로 가다가 이게 점 있고 선으로 가다가 점점 이게 그게 문자예요. 원래 그게 딱 봐도 이게 녹근을 갖다가 한번 매듭을 딱 지으면 이게
이렇게 점 모양으로 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노끈을 갖다가 이제 이게 문자화를 해요. 그리고 몽골 주술사 같은 거 이게 주렁주렁 있는 게 이게 막 있잖아요. 그게 다 이게 주렁주렁 있는 게 실 같은 게 주렁주렁한 게 다 노끈이거든요. 이게 마치 이게 인디안 그 주술사들도 보면 그게 있죠. 똑같아요. 왜냐면 문명이 다 이쪽에서 이쪽 동양에서 이제 인디안 쪽으로 다 살아먹고 문명이 다 넘어갔기 때문에 걔네도 보면 이게 주술사들 노끈 걔네들은 이제 문명을 계속 거부해가지고 이제 저기 문자가 노끈 문자로만 계속 이렇게 내려온 거야. 그게 노끈 문자로 해가지고 걔네들 주술사들에게 인디언들 보면 이게 저기 팔 같은데 막 여기 막 끈 같은 게 주렁주렁 있잖아요. 그럼 그거 보면 이게 매듭을 해가지고 뭐 이게 다 불규칙하게 있어요. 이게 다 그게 문자예요. 노끈 문자. 그럼 그게 일종의 경서예요.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게 그 노끈을 해서 경서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다 그게 지금은 아마 다 그게 자료가 없을 건데 예전에는 다 그렇게 해가지고 기록을 남겨요. 그럼 후대에 가서 이제 그 예언지부 같이 이제 이게 내려가요. 그러면 걔네들도 아 이게 미래에 이렇게 뭐 얘네 인디안 같은 아예 일찍부터 제가 알기에는 인디안 같은 경우는 청동기도 아마 거부를 했던 거 알고 있어요. 인디안 같은 경우는 아마 금속 자체를 안 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청동도. 얘네들은 일찍부터 그냥 아예 그냥 문명 자체를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인디언 주술사들이 그런 걸 발견한 애들이 막 하려고 하잖아. 그럼 다 막아버리거나 아니면 마녀 사냥하듯이 그냥 다 그냥 사형해가지고 다 그냥 불태워 죽여버려. 그런 애들을 아예 못하게 본보기로. 아예 그 나중에 문명화되면 지구가 멸망할 걸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래가지고 이게 문명화되는 것들을 이렇게 주술사들이 다 막아요. 이거 미래가 이렇게 서기 2012년에 문명화되면 다 이거 문명화되는 걸 일찍부터 막아서 아예 그냥 얘네들은 청동 아예 그냥 금속 기술 자체를 갖다 아예 그냥 발전을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주술사들이 과학의 발달을 아예 막아버려요. 나중에 그 멸망이 올 걸 뻔히 알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인디안이나 이쪽 같은 게 아메리카 이쪽에서는 문명이 그래서 발달을 못해요. 그럼 마약은 청동기가 그 뒤늦게 이제 청동기가 이제 시작한 거죠. 우리 동양이나 유럽 쪽에서는 이미 이제 뭐 총까지 나오고 화포까지도 나오고 이 정도 무기 체제인데 이제 막 청동도 아닌가? 일단 막 청동기가 막 이제 꽃 피우려고 하는데 이 게임이 안 되죠, 당연히. 이제 소수 정예 이제 저기 애들이 가도 그냥 그 제국이 그냥 완전히 몰락을 해버리잖아요. 이게 문명의 차이가 무기 체제에서 이렇게 확 차이 나면 이거 이길 수가 없어요. 마야가 대제국을 이룰 수 있던 건 청동을 먼저 남아메리카에서 먼저 그걸 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다른 그 전에도 있긴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 다 이런 문명들을 거부를 해요. 왜? 나중에 이게 멸망할 줄 알고 5천년 이게 한 주기가 5천년이에요. 그러면 이게 멸망해요. 그럼 문명이 멸망하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냐? 뭐 다 죽지는 않아요. 보통 그때 되면 지금 우리 인구 한 몇십억, 100억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인구 중에 뭐 대부분 다 죽어요. 보통 10만 명 정도만 살려놔요. 뭐 심하면 저기 아담과 이브처럼 그냥 2명만 살릴 때도 있고, 그러니까 여자 남자만 그러니까 괜찮은 여전체를 보유한 남자 여자만 살리는 경우도 있고, 보통 뭐 몇만 몇천 많이 살리면 10만 명 정도 살려요. 이게. 그럼 걔네들에서 다시 문명이 발달 또 사이클이 또 일어나요. 5천년 주기로 또 해가지고 다 문명이 다 해가지고 또 다 뒤져, 다 죽어. 그러면 좀 뒤전 좀 그런가? 하여튼 다 죽어요. 그렇게. 왜? 그 문명을 감당할 수 없는 인류가 문명을 감당할 수 없는 의식 수준이기 때문에. 일종의 뭐 실험이라고 시대 실험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 보통 이 실험 이거를 넘어가야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이 천상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제 제가 저게 뭐 천신들 천상계 얘기하는데 그래야 천상계 쪽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이게 은하계 쪽으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정확히 따지자면 은하계 나선형 안쪽으로 이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나선형 바깥쪽에 있어요. 바깥쪽에 있었다고 해야 하나? 하여튼 바깥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의식 수준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래서 약 5천 년 주기로 해서 이게 문명이 극으로 발달하면 문명이 이게 꿀 같은 혜택이기도 하지만 그 시대를 실험하는 거예요. 예, 신명리학을 제가 신명리학이라는 거 새로운 명리 기존에 있던 명리인데 내가 이제 자축이면 진짜 12간주를 해서 명리를 설명을 하다가 그냥 12간지만 이게 설명을 하고 그냥 간단한 그 주기 사이클만 설명을 하면 이게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이게 큰 주기로 해서 이렇게 사이클을 한번 제가 이게 신명리 다른 그 천신계 종족을 강의를 하기 전에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의 태양 그리고 제2 항성계에 대한 그 주기표를 이렇게 한번 설명. 그럼 그 다음 것도 주기가 당연히 있습니다. 이제 겁나게 이제 또 길죠 그거는. 근데 거기까지 이제 설명 들으면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무의미하기도 하고 거기까지 설명 들으면 솔직히 말해서 저도 거기까지 연구를 못했습니다. 깊게는 그러니까 대략적인만 알지 깊게는 저도 연구를 못했기 때문에 아직 강의로 내놓기는 좀 그러네요. 예, 일단 이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신명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마야 달력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태양의 주기 태양 사이클에 대해서 태양력 사이클에 대해서 태양력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좋은 컨텐츠로 강의로 뵙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